지금부터 눈을 감고 제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앞에 사과가 있다고 떠올려 보세요. 꼭지 위에 이파리가 하나 달려있는 아주 신선한 사과죠. 계속 눈을 감은 채로 지금 떠올린 사과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미지 중 방금 전 떠올렸던 사과는 어디에 가까웠나요? 방금 경험하신 테스트는 2020년경부터 해외 SNS에서 커다란 화제를 모으며 급속도로 전파되었던 바 있는 시각화 테스트입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가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5번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즉,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보고 느끼는 감각이 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흔히들 생명으로 부르는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대표적인데요. 건강검진에서 색각 검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왜 색깔을 그렇게 칠하냐는 지적을 받지 않는 이상 타인과 자신이 보는 색깔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방금 전 시각화 테스트에서 5번을 선택한 사람들과 5번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후자의 사람들은 이미지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는데요. 1880년 영국의 유전학자 프랜시스 갈튼의 논문 정신적 이미지의 통계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아판타시아는 정신적 이미지를 시각할 수 없는 무상상증을 의미하죠. 당시 동료 과학자들 중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 연구를 시작한 프랜시스 갈튼은 자신의 논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원한 과학자들 중 대다수가 정신적 이미지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함과 동시에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항의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는 능력을 통해 정신적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다는 설명에 그들은 나를 정신나간 사람으로 여겼다. 그들은 생명인 사람이 자신의 결함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신적 이미지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전혀 납득하지 못했다. 고학력자임과 동시에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한 과학자들마저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판타시아는 이후 거의 연구되지 않은 채로 정체기를 맞게 되는데요. 상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증하기도 힘들 뿐더러 철저히 연구 대상의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 매체를 통해 신뢰할 만한 연구 대상들을 모으는 것이 가능해지며 2005년부터 아판타시아에 대한 여러 사실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은 각기 떠올린 이미지의 선명도가 다르며 100명 중 두세 명은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아판타시아 증세를 보였는데요. 아판타시아 환자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시각화 능력만 갖추지 못했을 뿐 꿈과 같이 비자발적인 상황에서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가능했죠. 그러나 그중 소수는 꿈속에서도 시각화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꿈속에서 광경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텍스트화된 형태로 어렴풋이 느끼는 것에 그쳤는데요. 그럼에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꿈을 꾸어왔던 이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꿈을 보고 느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판타시아가 정말로 존재하는 인지장애인지에 대한 의심과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동일한 의문점을 지니고 있던 과학계 역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나섰죠. 2021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에서 시행된 연구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스스로가 아판타시아를 앓고 있다고 밝힌 자원자 그룹을 모집한 연구팀은 먼저 이들에게 텍스트로 된 무서운 문구 50개를 보여주었는데요. 물속에서 수영을 하던 중 번들거리는 비닐을 지닌 노란 눈의 독사가 눈앞에 나타나 입을 쩍 벌리고 날카로운 독리를 드러냈다와 같은 시각적 표현이 가득한 텍스트였음에도 아판타시아 그룹은 피부 전도도 검사에서 별다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죠. 반면 정상인 그룹은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텍스트 대신 직접적인 이미지 50개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러자 아판타시아 그룹과 정상인 그룹에서 동일한 변화가 나타났죠. 즉, 아판타시아 환자들은 소설 따위를 보고 이미지를 상상해내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텍스트로 된 창작물에서 정상인만큼의 감동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며 소설에 몰입하는 것에 큰 지장을 느낀다는데요. 어째서 이런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에서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났죠.
전통적으로 주관적인 자기보고 혹은 인터뷰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MRI나 뇌파 측정 등의 첨단 과학이 적극 활용된 해당 연구에서 이미지를 상상하기 힘들어할수록 시각 피질이 높은 흥분성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반대로 시각 피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흥분성을 보일수록 아주 생생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시각 피질의 흥분성이 높을수록 신경 잡음이 증가, 정상적인 이미지 생성 과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추정하고 있죠. 이러한 차이는 보통 유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아판타시아는 가족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인해 후천적 아판타시아가 발생한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불편함은커녕 자신이 이상하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던 선천적 환자들과 달리 후천적 환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나 친구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다는 사실에 커다란 고통을 받았죠. 연구진은 코로나의 신경정신적 후유증은 드물지 않으며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아주 특이하고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해당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2022년에는 인터넷에 테스트 사이트를 개설해 총 인구에서 아판타시아의 유병률을 구체적으로 추측하는 연구가 게시되었는데요. 1973년 영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크스가 제작한 해당 설문은 수십 년간의 검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임이 입증되어 있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이트에 방문해 설문을 수행했고 그 결과 전체 인구의 3.9%가 머릿속에 희미하고 모호한 이미지밖에 떠올릴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인구 중 0.8%는 아예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와 같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판타시아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예술과 같은 분야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픽사의 공동 창립자로 토이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인크레더블, 라따뚜이 등 수많은 작품에 참여한 에드윈 캐트멀이 있는데요. 동료와 함께 티베트 명상을 시도했을 때였다. 눈을 감고 자신의 앞에 굴을 그려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동료가 아무런 의문도 표하지 않은 바로 그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의 뇌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19년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아판타시아임을 밝힌 그는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결과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터들 중에서도 상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대중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죠. 디즈니에서 38년간 일하며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타잔 등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그려낸 글렌 킨 역시 아판타시아 환자입니다.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전혀 떠올려낼 수 없는 그는 마구잡이로 낙서를 해 종이 위에 어느 정도 형체를 만들어낸 후 그림을 그려내는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선천적인 증세였기에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런 방식의 창작을 해왔다고 하죠. 한편 앞서 언급한 테스트 사이트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인구의 2.5%가량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다는 사실이 함께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매우 낮은 시각 피질 흥분성을 가지고 있어 사고와 같이 실존하는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을 넘어 판타지 속의 존재를 아주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까지 가능한데요. 하이퍼 판타시아로 불리는 해당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공상과 망상에 빠지기 쉬우며 특히 실제로 일어난 적 없는 가상의 위협을 상상하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경우가 많아 위협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죠. 또한 예술이나 디자인, 스포츠, 미디어와 같이 창의성이 커다란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 커다란 활약을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너무나 생생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 탓에 PTSD나 불안, 우울 장애와 같은 증세에 시달리기 쉬우며 과대망상과 정신분열에 노출될 확률도 높죠. 연구팀에서는 놀랍도록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는 망상을 촉발, 일종의 감정 증폭기 역할을 해 각종 정신장애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상상력이 양날의 검일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이 눈을 감고 상상했던 사과는 몇 번째에 가까웠나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